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시장에서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정부가 위기부양책을 연기했지만 이것과 무려 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여러분들 투표는 잘 끝내고 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쉬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일찍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존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V자 반란이 진행 중입니다. 거의 하락폭의 반 이상을 메웠죠.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는 거라서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별도의 영상을 찍을 생각을 제가 1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게으른 몸뚱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는 개인을 죽이는 수단인가? 라는 겁니다. 짜사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좋은 채널이라고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매도가 좋은 점이 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공매도의 장단점 및 사람들이 공매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 정리가 가능하실까요? 여기서 다 다뤄볼 수는 없겠지만 잠깐 얘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공매도 필요하다고만 하고 댓글에서는 폐지하라고 하고 헷갈린다. 폐지하라는 의견보다는 개인도 공매도를 허용해달라라는 얘기가 많죠. 제 견해가 궁금하시대요. 제 견해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공매도죠. 공매도는 없는 걸 빌려서 판다. 공자할 맹자할 필요 없겠죠. 이런 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차익 공매도 그리고 업틱룰 이 두 가지인데요. 잠깐만요. 이거를 실행 안 했다. 됐다. 자, 무차익 공매도랑 업틱룰인데요. 무차익 공매도가 무엇이냐면 대차를 하지 않고 그냥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월선보고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준비 없이 그냥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대차를 하지도 않고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대차를 하면 수수료도 내야 되고 정당한 대가를 내야겠죠. 그럼 빌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공매도를 질러버리고 나중에 갚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뭐라는 아니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런 사태들은 꽤 있었죠. 이게 삼성증권에서 그때 무차익 공매도가 발생했었죠. 그게 한 1년,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막 터무니없는 금액에 그 주식이 지급되면서 그냥 팔아버린 거죠. 자, 이게 생각해보면 무차익 공매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차익 공매도는 불가능입니다. 현재. 불가능인데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한데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위반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그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건 막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차가 없으면 공매도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한데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인 거예요. 진짜 이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개선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업틱룰인데요. 업틱룰은 뭐냐면 현재 호가가 있으면 여기 매도 호가가 쌓이고 여기 매수 호가가 쌓이잖아요. 그 호가창을 보면. 그러면 이 현재가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메뉴에. 이 현재가보다 밑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재가보다 밑에 할 수 있으면 그냥 막 시장가로 던지면 되겠죠.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규정입니다. 근데 시장 조성자에게는 허용이 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그 시장 조성자는 이 호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호가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만 채울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력을 억제하는 거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호가 위에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막 그 호가창을 보시면 위에 꼭 라운드 피겨 근처에는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이게 업틱룰을 지키는 공매도라는 겁니다. 이런 게 상승력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쌓여 있으면 사람들이 섣불리 못 사죠. 섣불리 못 사죠. 비트코인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떤 주가가 그 비트코인 사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공매도가 이렇게 쌓이지 않고 못 막으면 호가가 텅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호가가 해결되면 그 위에 호가가 나오는데 그 위에 호가는 좀 텅텅 비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걸고 하지 뭐 저 위에 걸어놓고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나면 여기가 무주공산이란 거예요. 쭉 올라가는 겁니다. 쭉.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다. 너무 막무가내로 올라가네라고 공매도를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거는 아니야. 더 하락할 확률이 높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가 하락 수단으로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A라는 그 거대 갑부가 물량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자, 호가창이에요. 호가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그 공매도를 이만큼 거는 겁니다. 이만큼 걸고 이 A라는 사람은 이 주식을 더 사고 싶어요. 현재 자기는 주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이만큼을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업틱룰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호가창을 관찰한 결과 그렇더라고요. 자, 공매도로 여기 이만큼 걸어놔요. 대차례 와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쯤이 아니고 이 밑에 쯤에 이만큼 자기 매수를 걸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여기 걸어봐야 안 팔릴 것 같잖아요. 느낌이. 이거는 매도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아씨, 야, 뭐 이렇게 말 걸려 있어. 안 팔리겠네. 시장가로 던져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 팔고 싶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매수랑 매도를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결정합니다. 여기 걸면 안 팔릴 것 같고, 여기 가면 더 안 팔릴 것 같고, 여기는 줄 너무 많이 서 있고, 에이, 그냥 시장가로 던져.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앞에 커다란 산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려고 하니까. 에이씨, 몰라, 포기.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 이만큼 걸어놔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주식이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와서 팔려고 했는데, 에이, 뭐야 이거. 안 팔리네.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악성 대기 물량이 이만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가진 이 물량을 여기다가 던집니다. 시장가로. 던져요. 그럼 이 호가가 날아가죠. 그러면 이거를 바로 내려버려요. 이 긴 호가를. 이거 한번 지켜보세요. 대형주 하락할 때 한번 지켜보세요. 여기 이만큼 걸려있던 게 파파팍 하고 바로 내려옵니다. 다음 호가로. 그럼 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다 사람들이 계속 시장가로 팔고 있는 거예요. 이 투매가, 얘가 유도하는 이 투매로 사람들이 투매를 하게 되는데, 얘는 어차피 자기가 살 거거든요. 물량을. 여기 걸려있는 것도 자기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걸 자전거래라고 해요. 보통. 자, 이렇게 던지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현재 주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보자. A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주가가 없어요. 주식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업황도 별로 좋지 않고, 지금 현재 시황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주가에 대해서, 야, 너 진짜 아닌데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내는 거 외에는 수단이 없어요. 그때 이 기업은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공매도입니다. 맞잖아요.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 라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자, 개인의 공매도를 허용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 진짜 결사반대입니다. 되긴 돼요. 예, CFD 계좌 5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5억인가 3억인가 그래요, 기준이. 예, 이 CFD 계좌를 개설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결사반대인 이유가 뭐냐면, 공매도가 뭔가요? 주가가 하락할 거라 생각하고 베팅하는 거잖아요. 대차례 와서. 그러면 이 공매도로 허용해달라는 애들은 공매도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주가의 하락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주가의 하락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면 이 주식을 안 사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팔면 되는 거예요. 팔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 무슨, 저는 이게 깡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락을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거잖아요. 공매도를 허용해달라는 건. 하락을 한다는 건 상승을 안다는 거예요. 예, 최소한. 맞잖아요. 그러면 공매도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면 주가가 그냥 일반적인 투자로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로 했으면 그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을 한다는 건 곧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승을 안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러면 이 하락할 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팔고, 또는 사지 않고, 자기가 상환하려고 생각했던 타이밍에 사면 되잖아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매도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은 자기는 주가 상승 하락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공매도 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괜히 그냥 비아냥 거리는 거예요, 시장에. 야, 개인도 공매도 허용해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공매도의 유무가 아닙니다. 공매도의 유무가 아니고 정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시장만 봐도 지금 인버스 막 사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버스는 공매도랑 매한가지입니다. 공매도랑 매한가지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인버스 산 개미들 다 수익인가요, 그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는 최대 수익이 100%입니다. 100% 맞잖아요. 제가 10,000원짜리 주가가 있는데 10,000원짜리 주가에 공매도를 하면 이거의 최대 수익은 얘가 1원이 되거나 빵원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럼 기대 수익은 제가 10,000원을 투자하면 10,000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기대 수익이 100%입니다. 최대가. 근데 손해는 무한대입니다. 이 10,000원짜리 주가에 공매도를 했어요. 근데 해외여행을 갔다 와 보니까 이 주가가 1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배 손해 본 겁니다. 파산이에요, 파산. 그러니까 공매도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사실. 주식은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따져보면. 그래서 공매도가 쉽사리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공매도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공매도에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면 그냥 예, 투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제가 19년 6월에 당시 휠라 코리아였어요. 이때 제가 이 슬라이드를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이때 설명했던 장표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이 공매도 잔고고요. 이 회색이 X로 왜 했지 내가? 공매도 잔고고요.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휠라 코리아랑 삼성전기를 제가 그때 비교했었어요. 정확히 수평 비교했습니다. 두 개의 흐름이 너무 똑같은 것 같다. 내가 계속 트래킹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 최고점 때부터 얘기를 했었고 이때 공매도 잔고가 폭증할 때 이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19년 6월입니다. 아, 휠라 코리아에 대해서 이거는 앞으로 삼성전기처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주도하는 세력이 똑같았고 가격도 주가도 3배에서 5배 정도 상승한 상태고 공매도 잔고가 20배 상승했다. 예, 이거죠. 그리고 삼성전기도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폭증하고 계속 하락했습니다. 계속 하락했다가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래서 제가 그때 휠라 코리아를 보면서 아, 휠라 코리아는 제가 봤을 때 좀 떨어질 것 같고 이 공매도 잔고가 해결되는 걸 보고 저는 투자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휠라 홀딩스입니다.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차트고 제가 이때 얘기했었죠. 이때 이 주가가 휠라 코리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10,000원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만 원까지 갔죠. 예, 최대. 이렇게 올랐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전 계속 지켜봤거든요. 이게 10,000원대부터 지켜봤어요. 그게 18년 7월인가 8월부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휠라 코리아를 한 2년 정도 지켜본 거죠. 예, 2년 정도 지켜본 거죠. 약 2년 정도. 그래서 계속 얘는 내가 살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 쭉 상승할 때 놔뒀어요. 예, 제가 요쯤에서 투자했었습니다. 요쯤에서 얘들이 그 목표가 상향이라고 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이쯤에서부터 샀어요. 그래서 팔았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얼마 못 먹었어요. 이때 요 정도에서 팔았습니다. 돌파할 때 팔고 좀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다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죠. 말씀드리고 하락하고 이때 잠깐 반등할 때 이때 아까 그 장표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때 저는 저점이 한 3만 원 좀 될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 3만 원이 왔어요. 이 공매도 잔고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삼성전기랑 똑같죠. 그 뒤에 흐름도 삼성전기랑 똑같이 흘렀습니다. 똑같이 흘러갔고 저는 계속 휠라 홀딩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휠라 홀딩스가 생각해보세요. 이쯤 되니까 개인 투자자가 많아졌어요. 당연하겠죠. 이쯤 되니까 개인 투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져가지고 이 외국인 투자자 비중 보이시죠? 예, 이쯤부터 개인 투자가 굉장히 많아져요. 굉장히 많아져서 제가 이때부터 하락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곱지 않게 들으셨어요. 곱지 않게 들었고 또 뭐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 네가 뭘 아냐? 뭐 차트 몇 개 봐가지고 아냐? 뭐 그런 비아냥을 들었었는데 결국 이까지 떨어졌죠. 떨어졌고 공매도 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이거는 제가 계속 트래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타 한번 치고 이거 잠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단타 한번 치고 팔고 여기서부터 1차 매수를 들어가서 이 최저점에서 2차 매수를 했습니다. 2차 매수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제 평단가는 지금 29,000원대예요. 29,000원대고 지금 현재는 그냥 홀딩하고 있습니다. 휠라 홀딩스니까 홀딩하고 있어요. 참 각종 개소리가 나오죠. 아무튼 목표가를 보시면 이때 계속 목표가 상향을 외치고 있다가 결국에는 계속 하락했죠. 이때도 목표가 상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목표가 상향이라고 하면 저 아시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예, 안 삽니다. 목표가 상향 안 사요. 안 사는데 이때부터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2차 매수를 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자사주를 200억 매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주빈 씨가 나와서 상한가를 갈 뻔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때 목표가 하향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옳거니 싶었습니다. 드디어 목표가 하향을 외치는구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도 목표가 상향, 여기서도 목표가 상향하던 애들이 여기서 갑자기 목표가 하향을 외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4월 5일쯤인가 PM몬테랑 템플턴의 지분이 상승했답니다. 얘가 5%가 됐고 얘가 2%가 늘었어요. 그렇게 늘었습니다. 얘들이 지분이 상승했어요. 목표가 하향할 타이밍에 지분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장기 투자를 어떤 종목을 해야 돼요라고 하는데 저는 장기 투자를 이런 종목으로 정합니다. 이런 거 한번 사면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매수한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매수가를 훼손하더라도 전 들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휠라홀딩스는 제가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매도를 보시면 지금 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보이세요? 야, 휠라홀딩스는 하락할 거야. 기가 막히죠. 여기서 공매도가 이만큼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점부터 시작해서 공매도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상승했잖아요. 공매도가 이렇게 이 고점부터 기가 막히게 공매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안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야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지만 제가 예전에 제 경험으로는 유튜브 방송이나 한국경제TV 이런 걸 봐도 이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쇼커버링이 상승을 불러온다라는 진짜 개소리닷컴만 계속 접속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상환했잖아요. 이거 쇼커버링 맞죠? 쇼커버링인데 상승했나요? 안 해요. 진짜 아직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가서 오른손을 들라고 한 다음에 머리를 세게 후려치다 실시. 아무튼 이렇게 하락을 했고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됐죠. 자, 기가 막히게 여기서 공매도에서 여기서 다 상환했어요. 이 얼마나 이득을 봤습니까? 애들이 지금. 아무튼 공매도 세력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정보에서 못 이깁니다. 아무튼 공매도를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아마존 넷플릭스의 역사적 신고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증시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마존 넷플릭스는 지금 현재 팬데믹 특수입니다. 이거 제가 그때 팬데믹 영상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지웠지만 다른 채널에 있어요. 발병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스 사례를 보면 반사 이익으로 알리바바가 급등했었다. 그래서 새로운 라이징 스타였죠. 지금 똑같습니다. 아마존 넷플릭스도 팬데믹 특수로 상승한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선거 때 나오는 단어인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전시해 놓고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V자 반등, V 스파이크를 완성한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은 팬데믹 특수로 상승했구나. 내가 쟤를 왜 투자 못했지? 이 정도 생각만 하시면 되지. 이제 증시가 살아났구나라고 낙관론을 펼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극대화해야 되고요. 불트랩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이대로 쭉 올라가서 대형 불트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할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대로 올라가겠지 하고 계속 신용미수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쭉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쭉 상승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고 하락한다면 내가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버스를 투자하신 분이 있다 또는 현금 비중이 높다라는 분들은 그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공매도가 늘어나는 거 보셨죠? 아까 휠라홀딩스도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곡선이 진짜 대형 불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대형 불트랩이었습니다. 그럼 공매도로 냄새를 이렇게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할수록 공매도가 늘어날 겁니다. 폭락론자 특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얘들도 대비를 하고 있겠죠. 이 돈 가진 큰 세력들도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수가 하락할수록 레버리지 물타기를 하겠죠. 전 지금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고 있었어요. 아직 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레버리지 투자는 제가 길게 가져갈 생각이 없었어요. 비이성적인 하락은 비이성적인 상승을 불러온다. 상승도 하락을 불러오지요. 공포에 살아. 이때 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때 공포에 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현재 제가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SV 인베스트먼트랑 그리고 대림산업 기억하세요? 저 대림산업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상승한 다음에 저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욕먹더라고요. 한 번은. 그럼 제가 매도하는 걸 다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데 한 번씩 차트를 보다가 그게 보이니까 제가 판 게 보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이거 매수했다가 팔았습니다. 급등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달갑게 안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상승한 다음에 팔았다고 하냐. 너 하락한 거 팔아놓고 안 보여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그냥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대림산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군부를 지피고 있고 크게 하락하면 접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락을 안 해서 일단은 소량으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SV 인베스트먼트는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증시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를 계속 상기하고 있고요. 저는 진짜 급변동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뇌가 브레인이 스토밍해야 돼요. 이런 번개 팍 치는 거 제가 이걸 보면서 맨날 정신을 번쩍번쩍 차립니다. 그래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참 좋은 거야. 콧노래를 불러라 룰랄라 이러고 있지만 하락하면 어쩌지? 하락하면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이거 팔고 그 다음에 요런 걸 매수하면서 한번 지켜봐야지.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어떨까? 서킷 브레이크가 터지면 어떠지? 약간 이렇게 계속 생각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악재와 호재는 지금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간과했던 게 있는데 이 셰일가스 업체에 대한 정크본드는 페드가 매입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기사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김현석 씨의 그 월스트리트 나우라는 그 기사에서 언급을 하던데 페드가 3월 24일 전에 정크본드였던 애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 이거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뭐 그분 굉장히 좋은 기사를 쓰고 계신 분이지만 저한테는 그냥 기자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장중 루머는 조심하시고요. 자, 좋은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좋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얘들은 개성공단 관련주고요. 개성공단에 대한 그 주의사항 및 이슈사항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경협보험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좋은 사람들은 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관종에는 없어요. 좋은 사람들은 없는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그럼 자, 라임과 엮인 좋은 사람들 자금줄도 말랐나 라는 기사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스닥 좋은 사람들 기업에 투자했던 주요 주주들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로 검찰의 수사망에 들어가면서 회사를 인수한 최대 주주의 자금줄이 사실상 막힌 것으로 보인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기사를 보기 전에요. 이거 보세요. 이 기사에 그림을 누가 붙여놨는데 그 기사를 쓴 분이겠죠. 저 이거 보고 진짜 크게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느끼는 거 없나요? 제가 이렇게 허접하게 그린 그림은 처음 봤어요. 이거 3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기자분들이 막 그림 그리는 거 아시죠? 막 정말 멋있게 잘 그려요. 예쁘게 인포그래픽스에 맞춰서 그리는데 이분이 그린 거 보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야, 이거 초등학교 숙제 보는 것 같아요. 색깔도 그냥 파워포인트 기본색이에요. 진짜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기사는 제가 봤을 때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무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러고 보시죠. 사실상 막힌 것이래요. 사실상이래요. 이거 보세요. 자, 최대 주주 JHW 투자조합 뭐 이렇게 어려워. 최대 주주가. 좋은 사람들 인수 후 자금 출처를 숨겨오다. 이것도 위험한 말입니다. 이거 아세요? 이거 쓰신 분 이거 아세요? 출처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위험한 말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워놨어요. 수차례 공시를 번복한 끝에 뭐 이거 맞죠? 뭐 공시를 번복한 차례까지 뭐 지배구조를 밝힌 바 있다. 자, 주요 주주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것도 좀 성급한 단어입니다. 외부 차입으로 뭐 블라블라 있어요. 낮아졌고 뭐 유상증자 마쳤고 정작 이런 단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잘 보세요. 괜히 막 이상한 단어를 섞어서 부정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 뭐 약간 이런 단어를 써서 막 부정적으로 만드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굉장히 좀 그래요. 언어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잘 체크해 보세요. 이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조합의 최대 출자자로 뒤늦게 밝혀진 뒤늦게. 굳이 안 써도 될 미사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모와 DA 테크놀로지, T탑스가 최근 검찰의 사정권 아래 놓이면서 맞죠? 자금 지원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팩트들을 늘어놓고 갑자기 개인의 사견이 들어갑니다.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대요. 보여요? 진짜 보이나요? 제 주먹이 안 보이나요? 자, 새 기업의 실소유주는 이종필 라임 자산운용 전 부사장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회장. 이것도 읽어보고 웃겼거든요. 보세요. 여기 이종필이라고 다 해놓고 여기 이모 회장이래요. 찾아보면 어떤 회장인지 나올 건데. 뭐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이들 회사는 최근 라임 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에 활용됐다는 의혹입니다. 연루되면서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압수수색 중이지만 드러난 건 아닙니다. 의혹이에요. 라임 운영의 자금으로 기업 사냥에 나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의혹투성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의혹투성이에요. 지금 그 대상 중 하나로 저 이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사람들 다음에 한 칸이 띄어져 있어요. 이 기사를 써놓고 이걸 갖다 붙여놨는지 좋은 사람들 다음에 한 칸이 다 띄어져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그 대상 중 하나로 좋은 사람들이 지목된다. 지목한 거예요. 지목이에요. 지목. 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지목된을 빼면 그 대상 중 하나로 좋은 사람들이다랑은 천지차이예요. 아무튼 지목된다. 인수할 당시 150억 뭐 출자한 뭐 투자조합 나왔고 비슷한 시기 뭐 전환사채 뭐 수백억의 자금을 투자한 바 있어 자금이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 이것도 추측입니다. 이번 증자로 최대주주 지배력은 취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가예요. 지배력이 취약해진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그런 평가를 누구한테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누가 평가했는지가 없습니다. 예, 뒤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쓰신 분이 했지 않을까요? 증자에 또 소극적으로 참여했대요. 이게 소극적으로 참여한 게 뭐죠? 증자 참여할 때 막 이렇게 막 몸을 베베 꼬면서 참여해요. 뭐 이렇게 했나? 왜 소극적으로 참여했죠? 예, 이거 탓이래요. 이것 때문이래요. 예. 이 지분율이 축소된 게 이거 탓이랍니다. 글쎄요. 아무튼 예,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일단 좋은 사람들 시간에 한가 같습니다. 한가 같고. 예, 단기적인 하락폭이 축소되면 관정하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사안이 엄중하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거예요. 이건 그냥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적인 급락이 생기면 비정적인 상승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코오롱주가 무더기 상한가를 갔다. 이웅렬 전 회장 돈빵 썩 앉아 애가 지금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있네요. 문을 잠궈놨습니다. 빨리 끝내고 나가봐야겠어요. 자, 코오롱 그룹주가 무더기 상한가를 갔다. 이분의 아티클 밑에 그림을 이거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글 쓰면 되는데 그림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책임지지 않는데요. 이 기사 책임 안 진답니다, 여러분. 자, 골관절염 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종사업 주주니까요.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에 미국 내 임상시험이 재개된다는 소식 맞죠? 코오롱 그룹주들이 무더기 상한가로 막 무더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사오구 말씀드렸죠. 이 기사는 시작부터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그냥 부정적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공매도를 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 투자자들의 참고용 정보를 제공. 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무더기 상한가로 마감했대요. 예.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 코오롱 그룹주들이 상한가로 마감했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전일보다 16.28% 올랐고 인보사 사태의 주역이 이것도 인보사 사태의 중심? 근원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보사 사태의 주역이래요. 예,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단어죠. 5월 29일부터 거래가 중단돼 맞죠? 예, 생명과학은 개발 중인 치료제 해제하고 환자 투약 재개토록 했고 FDA는 임상 보류를 결정했고 인보사 임상재개 소식에 회장은 380억 원의 상장 주식 시가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저 이거 읽고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아, 댓글은 못 봤다.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게 이분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오롱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래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간 이유는 악재가 하나 해소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떻죠, 여러분? 위치가 어떻죠? 여기서 이만큼 올랐어요. 자, 그러면 스타트 지점이 여기다. 만약에 이 이웅렬 전 회장이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던 종목이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하루 만에 380억 원의 시가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자, 이웅렬 전 회장의 상장 주식 보유 가치는 1320억 원에 불과했으나 불과했대요. 자, 보세요. 이 단어가 굉장히 아티스틱합니다. 불과했대요. 불과한 게 아니고 아무튼 불어났대요. 예, 아무튼 상승했다, 올랐다 이런 것도 있는데 불어났대요. 예, 지금 이분한테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단어가 좀 그래요. 갖고 있는데 늘었고 100여 원을 벌었대요. 아무튼 지금 이 바닥 쳤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 손해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원래 가치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거는 고평가고 얘가 원래 가치로 돌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돈방석에 앉았다라고 이게 돈방석에 앉았대요. 이분은 가시방석으로 갔다가 가시방석에서 엉덩이를 떼고 있는 겁니다. 돈방석에 앉은 게 아니고. 자, 진짜 진짜 요즘에 언론의 자유가 참 좋아요. 자유가 좋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자, 인보사의 재계 결정으로 극적 회생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산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산만큼 적재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3개예요. 이게 산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고급지면서도 부정적입니다. 아무튼 이거를 읽으면 잠깐만, 코오롱 이거 인보사 재개됐지만 이거 첩첩산중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하려는 기사예요. 맞죠? 예, 뭐 이거 맞죠? 예, 맞고 이것도 맞고 맞아요. 예, 맞고 코오롱 그룹은 인보사의 임상 재개 소식으로 한시름 덜게 됐지만 맞죠? 인보사 파문이래요. 인보사 사태, 인보사 파문. 예. 아무튼 뭐 인보사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막 주입하고 있어요. 신뢰도 상실과 뭐 맞죠? 맞긴 한데 이웅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자 이분의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오롱 그 티슈진이랑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 K주의 성분이 잘못됐다가 1번이에요. 1번이고 식약처에서 이거 판매 중단했다 이 2가지입니다. 이 판매 중단하고 그 다음 3번째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였어요. 이게 16일에 결정한다고 하죠. 아무튼 이게 있는데 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 거 이게 가장 큰 악재였고 그리고 성분이 잘못됐다. 그 다음 식약처가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를 중단한 이유는 성분이 잘못됐다는 거고 상장 폐지를 미룬 거는 미국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자였습니다. 마지막 디펜던시가 미국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재개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문제 없다는 거죠. 니네들 뭐 범법적인 거 이런 거 모르겠고 나 양만 볼 거야. 그러면서 야 재개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쭉 체인으로 연결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된 것들의 마지막 디펜던시가 사라졌어요. 자, 미국 보고 결정할래라고 했는데 미국이 결정 났죠. 그러면 쭉쭉쭉쭉쭉 해결되는 게 맞습니다. 로직상 그래요. 맞잖아요. 야, 나 재보고 결정할래. 난 재보고 결정할래. 난 재보고 결정할래라고 했는데 얘가 결정 되는 거 맞잖아요. 로직상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 캐스케이드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뭐 꼭 그게 100% 담보하진 않죠. 자, 저는 진짜 이 기사가 실화인가 싶습니다. 정말 진짜 놀랬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예. 돈방 쓰게 안 쳤다고? 정말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이거 제가 잠깐 캡처했는데요. 저는 이 크게 하락하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저 최근에 크게 하락했을 때 매수 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아쉬워요, 사실. 아쉽습니다. 제가 다른 바이오 그 치료제랑 진단킷 그리고 정치 테마 대북주에 집중한다고 저기서 제가 매수를 못했네요. 자, 외신입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는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2% 넘게 상승했어요. 테슬라가 차이나 차 등록이 썰지했다고 상승했습니다. 장난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맞죠 이거? 얼마 전에는 차이나 쪽에 팬데믹으로 그리고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하락하더니 갑자기 차이나 카 레지스트레이션이 상승했다고 갑자기 떡상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좀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 지금 700불 넘었습니다. 이 최고가가 1000불이었어요. 이 1000불 뚫어내면 장난 아닐 겁니다. 국내 전기차 종목도 잘 집중하세요. 이 테슬라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커플링 돼 있었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갑자기 커플링 됐어요. 자, 인디아가 제한적으로 재개한답니다. 루럴이라고 하면 시골이죠. 시골 지역에 공장들을 돌리겠다라는 건 조그마한 호재죠. 예, 왜냐하면 인도 지역의 락다운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시티가 샤프 스파이크,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의 사망자가 샤프하게 스파이크했다, 상승했다는 거죠. 이게 테스트 안 한 그 희생자들이 추가됨으로써 사망자가 확 늘었다는 겁니다. 롱 디지즈라고 하죠. 폐질환.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 더 이상 이런 거는 증시에 영향을 안 주고 있어요. 돈 가진 애들은 이제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거대한 불투를 발생시키고 하락할지 올라갈지도 이 돈 가진 애들한테 달렸어요. 보세요. 이런 악재가 발생해도 올려요. 돈 가진 애들의 마음입니다. 결국엔. 이 사람들에게 악재 호재는 자기들이 써먹을 재료일 뿐이에요. 다우가 500 플러스 포인트가 올랐답니다. despite, 불구하고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기사도 지금 현재 상승이 달갑지 않은 스탠스예요. 외국도 똑같습니다. 단어에 네거티브 파시티브는 있습니다. despite bank earning, 그러니까 뱅크의 earning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보면 이때까지 안 좋았던 차손 금액들을 1, 2분기에 다 엎을 수도 있다라는 또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의 손해가 어차피 발생할 거고 1, 2분기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여기에 다 엎어버리자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아무튼 예, 그래서 다우가 이런 실적에 실망에도 불구하고 500 플러스 포인트 상승했다. 오일이 10% 떨어졌답니다. 이게 감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가 저항하고 있대요. 텍사스는 WTI입니다. 웨스턴 텍사스잖아요. 아무튼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일이 텀블했는데 지난 저점까지 갔습니다. 예. 지금 약간 하방 경직성이 발생한 지역까지 왔어요. 만약에 이걸 뚫어내리면 장난 아닌 폭락이 나올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닙니다. 예. 이건 제 전략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신입니다. IMF가 한국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 22년 만이래요. IMF 사태가 있었던 98년에 그때 그놈들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세요. 저 이거 IMF 이코노믹 아웃룩에 대한 리포트를 제가 다운받았어요. 이거 제가 읽어보고 혹시 제가 주말에 진짜 시간이 되면 그 영상만 올려보겠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 좀 높은 놈들이 간단하게 봐라라고 정리하는 게 이그제큐티브 서머리인데 그거를 봤는데 한국에 없었어요. 한국은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그 상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첫 번째 기사는 부정적이고요. 두 번째 기사는 긍정적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두고 이렇게 그 기사를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냥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요. 이게 언론의 민낯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굉장히 안 좋은 기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성장할 거지만 근데 다 나래비를 세워보니까 나래비 이거 일본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 순서를 세워보니까 한국이 1등이란 거예요.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약간 1등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사가 상반됐어요. 뭐가 정답이게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메롱메롱 약 올리고 있는 기사예요. 둘 다. 자, 미 백화점이 1,000억 원대 주문 취소에 한 의료계 비상. 여기 보면 뭐 신성통상, 그 다음에 한솔시럽 이런 종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쇼크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선거 끝나면 주가 떨어진다. 지난 5번의 총선 보니 이런 진짜 뒷북, 예, 제 거 보고 쓴 기사예요. 라고 한번 음모론을 펼쳐봅니다. 예. 예, 제때제때 하시지. 이제 총선날 이런 거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예, 총선만 비교해 보셨는데 저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 다 보셔야죠. 예. 이 제 영상 보고 계시죠? 이 기사 쓰신 분. 문 대통령께서 기업 고용이 유지돼야 특단의 대책 세워라 라는 건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니들이 고용 유지하면 세금 깎아줄게 라는 겁니다. 이자도 내려줄게 라는 건데요. 기업 대출 같은 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 직장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 세금 오를 거예요.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뭐 화요일까지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제 내일은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데 이게 또 원유 가격에 그 충격을 줄 것 같은데 저는 원유 재고가 상승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글쎄요. 예, 이게 만약에 굉장히 좋게 나오면 진짜 또 떡상할 겁니다. 원유. 이런 것들의 변동성을 즐기시면 베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아웃룩 그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은 제가 시간 나면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좀 풀리 영어라서 자세히 봐야 돼요. 오늘은 총선이 진행 중입니다. 자,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나쁘지 않았죠? 예, 처음에 눈에 다 뒤졌어라는 움직임이 보이다가 상승했어요. 이거는 그 코스피는 기간이 그냥 멱살 잡아 올렸고요. 예. 외국인은 그냥 약간 좀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움직임이었고 장막판에 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좀 매도했어요. 자, 근데 제가 투자자 예탁금이 늘었으면 놀랍다라고 했는데 어제 개인이 거의 1조 가까이 퍼부었어요. 코스피, 코스닥에 거의 뭐 공습을 했죠. 공습이라기보단 하락하는 거 받았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투자자 예탁금 오히려 늘었어요. 예. 증시 자금이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좀 증시 사볼까라고 하는 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그 전화가 계속 온대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지금 주식하기 딱 좋은데 계좌 안 만들어 보실래요? 라고 지금 증권사에서 건의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증시의 유입이 결국에는 증권사가 살아남기 위한 찌라시를 뿌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차 잔고는 계속 주고 있고요. 신용융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외국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습니다. 저 하락 때부터. 그러니까 코스닥은 외국인이 지금 책임지고 있고요. 최근 동안. 코스피는 개인이랑 기관이 그냥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냥 계속 매도 일변도였고요. 근데 지금 매도세가 약간 주춤해졌다라는 게 IMF 이코노믹 그 아웃룩이 영향을 줬을 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방금 말이 좀 꼬였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이
그 예상이 되지만 그럼 비단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인데 이 순서를 그 오더를 그 해보니까 한국이 1등이란 거예요. 이런 게 외국인 투자자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잦아지고 있는 게 이게 잘하면 외국인 쌍바닥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최바닥이 오고 있다. 여기서 더 폭락할 수 있겠지만 최바닥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씩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다라는 게 명제화시키면 안 되고 가설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은 상승으로 끝났는데 지금 선물이 하락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밤에 미국이 만약에 하락을 크게 하잖아요. 만약에 하락을 크게 해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는 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예.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우리가 휴일 전에는 상승하더니 우리가 장을 재개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떨어져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예. 이러면 안 되지. 니네 오늘 올라야 돼. 선물이 꼬꾸라지든 말든 실제 장은 올라야 된다. 아무튼 예. 그 다음에 아이시어는 2% 정도 올랐고 뭐 그리 크진 않았어요. 바이오텍,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거는 예, 전 세계 반도체 종목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중국, 일본은 지금 예, 방향성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우리나라랑 디커플링 됐어요. 같이 안 움직여요, 지금. 유로존은 괜찮았습니다. 10년물에 좀 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움직임인 것 같고 3개월물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만약에 V 그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겁니다. 약간 그런 것 때문이고요. 이거는 고장난 시계. 자, 하나 볼까요? 자, 보시면 이거 왜 커서가 왜 안 움직이지? 이건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네. 이게 아니지. 아무튼 예, 지금 현재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이 거의 관여를 안 했죠. 지금 관여를 한 게 투신, 금융투자. 자, 금융투자는 어땠나요? 코스피에서. 금융투자가 좀 팔다 상승했고 연기금이 또 예, 하드캐리 했네. 이게 연기금일까요? 우버니까요? 잘 모르겠네. 연기금은 계속 샀네. 금융투자가 방향을 좌지우지했네요. 차익 거래를 많이 했네. 이 차익 거래를 한 건 지금 현재 예, 빨리 끝내라고 애기가 밖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예, 이런 움직임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고 지금 매도세가 약간 잦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 이렇게 그리다가 약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쌍바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보지도 않는 거 왜 그리고 있지? 보세요.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외국인이 팔다가 약간 이렇게 평탄화되면서 상승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리먼 때. 이게 최바닥이었어요. 여기가. 약간 요걸 생각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때 리먼 때. 기억하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예, 결국에 코스피는 대형주는 좀 뜨뜻미지근했고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장이 괜찮죠. 예, 지금 가진 포트가 괜찮으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많이 오르고 있고. 예. 그러니까 V자 반등이 없을 거다. 니네 다 뒤졌다. 개미 곡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스냅샷까지는 실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끝나고 내일 장에서 시초가에 다 팔고 나면 제가 당신들 계속 평생 약 올려도 할 말 없어요. 맞잖아요. 예. 지금 저는 V 반등으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속단을 안 했어요. 예, 속단을 안 하면서 바닥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당신들은 계속 저주만 퍼부었어요. 예, 반성하세요,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계속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저랑 관계 없습니다. 저는 당신들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어떤 놈 말을 듣고 다 팔았는데 후회된다라는 댓글이 정말 많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당신들 입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예. 그러면 업종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피는 지금 현재는 약간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약 올리는 거예요. 예, 조정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매수 대기세가 이 정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 다음에 지금 매수 대기세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왜냐면 못 들어왔잖아요. 조정이 없었습니다. 못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 하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왜 자꾸 떠 있냐? KM이 아니지. 자, KMW를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정이 없잖아요. 지금 KMW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21선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1선을 계속 밟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21선 깨지고 박살났죠. 이렇게. 저는 지금 휠라코리아랑 똑같은 스탠스입니다. 지금 KMW는 3만원대가 오면서 할 거예요. 이때는 단타를 칠 거고 3만원대가 오면서 할 겁니다. KMW 하락하라고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탈만한 구멍이 없어요. 예, 탈만한 구멍이 없잖아요. 개인은 그 상승할 때 계속 팝니다.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고점부터 계속 사기 시작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가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인버스가 계속 느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 가진 애들이 약간 그런 겁니다. 요렇게 가지고 놀아요. 이게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증시가 여러분들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너네 사고 싶지라고 메롱메롱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엄청나게 삽니다. 개인 투자자가. 뻔할 뻔짜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드디어 내가 살 기회가 왔구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저는 안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 산다고 했어요. 이게 그럼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 왔다 올라가는 거 정말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대기 매수세가 좀 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늘고 있어요. 못 사고 있거든요. 약오르잖아요. 못 사고 있잖아요. 투자자 예탁은 계속 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면 막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조정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고, 그 조정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얘들아 폭락할 건데 진짜 바닥 오지도 않았어, 진짜 공포는 오지도 않았단다, 약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락하길 바라고 있거든요. 하락하면 그 사람들이 좀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뭐 사주면 좋은데 그냥 열중셔에서 약간 좀 계속 투자랑 거리가 멀면서 훈수만 두고 있는 오마의 현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사는 사람들이 대기 매수세가 이마무시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45조가 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 성공을 못하고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그 대기 매수세를 다 씹어먹고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 바닥에 밑꼬리가 달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걸 씹어먹고 전저점까지 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 근처까지 오면 올수록 저는 안 살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반등할 때도 전 지수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예.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올라간다는 게 반등을 담보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거는 저도 알고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알고 댓글 달고 있는 사람들도 아는 정말 단순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조정 후 상승. 예, 이런 게 정말 성공할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이거 코스닥은 V자 반등입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 하락 직전까지 왔습니다. 코스닥은 V자 반등. 예. 폭락론자들. 자, 오른손 드세요. 예, 내가 폭락론자다. 예, 아무튼. 코스닥은 이제 여기서 뭐 지수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익절하고 이제 평생 폭락론자 약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상승이 컸던 만큼 하락폭도 클 수 있어요.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만약에 치료제에 대한 악재가 나온다, 또는 바이오에 대한 악재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대로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스닥에 바이오가 많아요. 지금 상승력을 또 억제하고 있는 게 약간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바이오랑 5G죠. 예, 그 두 가지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왜냐? 이 팬데믹 특수입니다. 바이오는 팬데믹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근데 그 5G도 지금 팬데믹의 넥스트 산업으로 계속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시간이 나면 팬데믹 이후에 산업이 어떻게 바뀔까라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관련 리포트를 다 봤거든요. 다 봤고 제가 회사에서도 굉장히 그런 리포트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벌어질지 대충 아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좀 되게 오래 걸릴 만한 리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예, 리포트, 뭐 분석, 애널리시스, 스트래티지, 약간 전략 세우고 약간 이런 걸 제가 주로 하거든요, 업무를. 아무튼 예, 그런 거고. 아무튼 업종은 이렇고, 예. 여기까지 하시죠. 예, 지금 애기가 울어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진짜 꿀맛 같은 휴일이죠. 오늘 저 되게 많이 잤습니다. 진짜 지금 체력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애기랑 하루 종일 놀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예. 푹 쉬시고, 장이 계속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푹 쉬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